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집합론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집합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집합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집합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에서도 집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학책을 딱 펼치게 되면 원래 보통 집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그래서 집합은 굉장히 쉬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집합론을 아마도 먼저 수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완전히 집합론 때문에 수학의 밥맛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집합론만큼 집합론은 한마디로 정의증명에 시작해서 정의증명으로 끝나는 과목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집합론은 가장 쉬운 과목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또 집합론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2학년에 그죠 집합론을 이제 수강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집합론을 수강했다가 그죠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재수강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딱히 집합론이라는 과목은 없지만은 집합론이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요 임용시험에서는 이 집합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석학, 보통 요 실해석학을 우리가 보통 해석학이라는데, 요 실해석학 그리고 복수해석학, 특별히 위상수학은 집합론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위상수학을 공부하려면 집합론을 통째로 이론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위상수학이라는 요 임용 과목에 묻혀가지고 집합론이 포함되어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반드시 집합론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그대로 위상수학, 여러분 위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수학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위상수학의 핵심 선형 과목이 되는 이런 집합론을 모르면 위상수학 망하죠. 특별히 위상수학에서 집합론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 집합론 강의를 진행할 적에 물론 집합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얘기하겠지만은 특별히 위상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 꼼꼼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3학년 올라갔을 때에 위상수학 공부할 때에 그저 죽 쓰는 일이 없어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석학에서도 여러분 집합론을 빼놓고 얘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요 해석학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집합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실제로 임용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목들을 공부할 때의 핵심 선행 과목, 특별히 위상수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행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집합론은 집합론 그 자체의 학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하고 또는 이런 3학년 올라와서 이와 같이 복잡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핵심 선행 과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론 하면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 10강 정도 또는 뭐 조금 그 이상의 강좌 정도로 정리하는데, 우리 큐스타디 집합론은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26강 정도로 기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의 중요한 정의 증명의 내용은 빠짐없이 대부분 다 증명을 다 했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실전 문제 연습들도 충분히 우리가 강의 중에 진행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부터 최고 수준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예를 들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뭐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 컴플리먼트,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가능하면 이 정도 수준에 관한 얘기도 그죠 강의 진행 중에 좀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수준의 내용들을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 강의에서 물론 언급하겠지만 강의를 보고도 모르고 또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 혹시 선생님의 강의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내용도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질문 게시판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Q스타디 이 집합론은 원래는 선생님이 위상수학의 핵심 과정으로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만 강의하려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요청이 있어서 집합론을 그렇죠? 빠짐없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집합론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집합론에 아주 그렇죠? 빠짐없이 상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전체를 강의하는 그 강좌로 이렇게 살짝 좀 변경을 한 거랍니다. 원래는 핵심 부분만 강의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요청이 많아서 26강으로 집합론 전체를 통으로 강의하는 집합론 강의를 선생님이 런칭하게 되었답니다. 자, 어쨌든 이 집합론의 주요 내용은 뭐 여러분 대충 책을 보신 분 알겠지만은 집합의 연산 그리고 특별히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집합족에 관한 연산이 매우 중요하죠. 소위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 집합족에 관한 연산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족의 합집합, 집합족의 교집합 이론은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그리고 관계,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집합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동치관계, 그렇죠. 동치관계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합론에서는 우리가 함수라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죠. 특이함수라든가 선택함수. 우리가 또 전사, 단사 함수에 관한 소위 여러분 그 고등학교 용어는 1대1 또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또는 그렇죠. 위로의 함수, 전사 함수를 우리가 위로의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와 관련된 집합 이론이 또 정말 중요한 이론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아니면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무한집합, 유한집합에 관한 이론이 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수가 그렇죠. 또 집합론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순서 집합을 포함한 서수에 관한 이론들. 특별히 이 기수에는 우리가 슈레더 베른슈타인 정리라든가 그 유명한 칸토 정리라든가 자, 이런 정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합의 4대 과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집합의 연산은 이제 기초 부분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포함한 함수하고 무한 유한 집합, 기수 그리고 순서 집합을 포함한 서수 이 크게 굵직하게 크게 4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요 기수 파트하고 요 서수 파트, 요 두 파트는 위상수학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유무한 집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등에 관한 이론 그리고 가산집합 또는 가부분 집합 이런 이론들도 빠짐없이 강의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Q스타디 요 집합론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집합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이 집합론 공부를 선행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강의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전혀 집합론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이런 단순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강의 외에도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하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26강을 1강부터 단계별로 빠짐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꼭 수강할 것을 여러분이 권해드린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이 쉬운 과목이지만은 또 집합론처럼 또 어려운 과목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에 보니까 집합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첨수화된 집합, 또 요놈을 우리가 보통 첨수된 집합족이라는 말로도 쓴답니다. 그리고 첨수집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요런 용어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정의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다? 집합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집합족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은 집합인데 그 원소를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합하고 집합족의 차이점은 집합은 그렇죠. 집합족이라는 것은 그 원소가 뭐다?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족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집합족의 경우에는 같은 원소가 중복이 되어도 서로 같은 원소도 중복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를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집합 I. 자, 요 놈을 우리가 보통 뭐다? 첨수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집합 I의 각 원소 I에 대하여 집합 AI가 하나씩 대응할 때에 모든 AI들의 모임을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족. 자, 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